오늘 입시막살 여름철 우리 고3 학생들 수시 부모님들 이 수시 원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고민에 더해서 더 큰 고민을 드리고자 입시막살을 준비를 했고, 오늘 주제는 그 성적 무관하게 수시 6강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6강탈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 수시 6개 탈락하는 학생들을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욕심이라기보다는, 욕심은 뭐 당연한 거니까 대학 지원할 때 덮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끼워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원서를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6강탈이 많이 발생하고, 물론 뭐 대입을 정말 몰라서 이런 건지 모르고 써서 6개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6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매우 많습니다. 물론 니는 얘기한 걸 다 풀 수 있냐? 당연히 못 붙죠.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어디 쓰세요 뭐 어떻게 딱딱딱 붙으면 제가 여기서 골방에서 방송 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소한 어디를 쓰고 쓰지 말아라고 했을 때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보통은. 그리고 6장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저한테 6개를 다 쓰라고 맡기면 사실 6개를 다 떨어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건 제가 똑똑하고 자랑인 게 아니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면 막 유명한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 들고 상담을 받았다는데 보면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어디 뭐 저기 제 사무실 앞에 다니는 길고양이한테 대충 6개 그냥 먹이 주고 여기서 찍어봐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점집에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수시 6강탈이 발생하는 거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6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적은 어느 대학을 써서 그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정하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을 정하는 거지, 수시 6개를 다 떨어지고 다 붙고 뭐 이런 것들은 성적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그 성적에 맞게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교 1등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전교 1등도 생각보다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은 6개 떨어질 수도 있죠. 6개를 떨어지고 최악은 이제 내년 입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경우인데, 이런 식의 원서를 제가 레버리지형 수시 원서라고 올해부터 명명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도박인 거예요. 내년에 원서까지 갖고 와서 올해 투자를 해서 다 말아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는 물리학이 아니에요. 입시는 물리학이 아닙니다. 구독자 설명에 다 있는데 입시의 다양한 요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쟁률, 뭐 선발 인원, 충원율 이런 것들, 수능 최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 뭐 성적이 올라가고 수능 최저가 더 올라가면 뭐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물리학으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경향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올라간 거지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법칙인 거니까. 그리고 입시가 정찰제가 아닙니다. 정찰제 판매. 정찰제는 그 가격을 지불하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는 정찰제가 아니라 일종의 시세와 같아요. 시세.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교과전형이든 정시든 작년 합격자 성적, 재작년 합격자 성적은 작년 시세, 재작년 시세예요. 물론 그 시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해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시세가 꼭 올해도 똑같이 비슷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시세부터 뛸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지만 6장이나 주니까, 수시 6장이나 주니까. 자,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형에서 가장 탈락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논술입니다. 원서 한 장당 가장 탈락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논술이에요. 논술 합격률은 예전에 서울 진로진학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몇천 명 단위로 논술 한 장당 합격 가능성이 뭐 3% 미만,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조사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면 경쟁률이 막 100대 1, 막 기본적으로 막 5, 60대 1 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대학에 지원하는 수시 지원자들 중 가장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논술이에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정치 경쟁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쓸데없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소수입니다. 10% 정도 많아봤자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8, 90%는 대부분 그 대학에서 지원자들이 좀 학업 역량이 낮은 학생들이 쓰는 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자들 좀 극소수가 합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경쟁률이 높으니까, 실제로 경쟁률 이런 거 있는 거 잘 모르시나 보는데 제가 이미 다 영상에 작년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 논술 쓰시는 분들의 사고 구조가 보면 약간 일종의 도파민에 약간 절여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해요. 물론 다른 건 좀 안 좋지만 수학을 잘하니까 소리 논술이잖아요.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글을 잘 쓴다 이거예요. 인문형 논술 잘 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수학을 못하냐 이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구중 소수가 합격하는 겁니다. 글을 잘 쓰는 구중 소수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허들을 넘어야 돼. 첫 번째 허들은 뭐예요?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는 한두 과목 잘한다고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무시하고 막 논술에서 합격 가능성을 따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논술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써야죠. 논술 안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논술 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 써라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걸로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정지로 가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뭐 어디 논술학원 가서 설명회 듣고 논술 선생님 설명이 들으면 다 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논술은 원서를 논술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6강탈 확률은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올라갈수록 6강탈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두 장만 써도 6강탈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논술은. 근데 거기서 세네 장 쓸수록 더더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논술이에요. 혹시 뭐 선생님 뭐 논술이 아까 원서 한 장당 3%라고 치면 6장 쓰면 18%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지금 논술 지원을 할 게 아니라 학교를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레버리지 투자라고 봅니다. 일종의 어떤 애들이냐면 그 정시 지원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 논술로 붙을 거야 무조건. 그리고 6논술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만 대응하는 경우 논술로 내가 쓸 거라서 수능 공부는 안 하고 몇 과목 뺀 다음에 수능 최저만 대응한다. 정시 지원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만 대응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다 같은 애들이에요.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6논술 올인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붙으면 다행인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다 떨어지면 내년이 없는 겁니다. 왜 내년이 없어요? 내년에 재수하면 되지. 네가 올해 공부를 안 했는데 내년에 공부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래까지 끌고 와서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학생부 종합입니다. 탈락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또한 이 종합전형의 잔인함은 뽑는 자와 뽑히는 자, 탈락시키는 자와 탈락한 자 모두 이유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논술은 붙는 학생들 대상으로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가 됐고 그러면 이번에 수능 최저가 많이 못 맞춰줬고 네가 쓴 그 학교의 실질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얘가 그래도 수학 실력이 좋았을 거고 자연계 논술이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종합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이 공정성이란 걸 확보하기 위해 공정성이란 거는 누가 봐도 얘가 붙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정성인데 그거를 확보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6학종 합격보다 6학종 탈락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6학종 다 붙는 애들보다 6학종 다 떨어진 애들을 더 자주 보실 겁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그 합격 사례를 가지고 어필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뭐 니도 사기꾼 아니냐면 뭐 답이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그 합격 사례가 최근에 발생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네가 합격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입시 전문가가 어떻게 대학을 합격시킵니까? 입시 전문가가 솔직히 대학을 합격시켰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들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뭐 키우고 재우고 먹이고 학원 보내고 시킨 거니까 입시 전문가 뭐 한두 번 만나서 상담해서 얘가 대학을 갑니까? 전교 1등이 상담 와서 서울대를 갔어요. 전교 1등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서울대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목 선생님들도 자기가 대학 보냈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학 선생인데 얘가 서울대 의대를 갔다. 아니 수학만 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필하고 광고하는 건 이해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결정적인 원서 영향을 진짜 기가 막힌 이 제갈공명급 지혜를 가지고 합격시켰다고 합시다. 진짜 그때랑 지금 환경이 다르고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가 합격시킬 수 있었으면 다 합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는 거는. 그러니까 종합전형 관련해서 우선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사례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합격 사례 얘가 이렇게 해서 붙었고 그래서 제가 가장 극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종합전형 관련해서 비교과 파리들도 극혐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샘플이나 사례
사례를 가지고 어필하는 것도 극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설명회 때 학생부를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설명회 오시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사례 얘기도 안 해요. 사례를 굳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약간 각색해서 얘기해서 하는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부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하면 구독시킨다고, 원래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원래 참고로 말이 나와서 그런데 뭐 7월부터 뭐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6학종이 생각보다 합격이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입시 결과가 상당히 누적이 돼 있어요. 종합전형 운영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1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들의 누적된 학종 입시 결과, 대학들이 입시 결과를 계속 나름 정교한 방향으로 발표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들은 삼포도를 가지고 발표를 해줘요. 근데 대학들의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누적된 학종 입시 결과도 포함돼 있고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시 결과라는 거는 자꾸 합격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뭐 3등급이 뭐 어디를 갔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잖아요. 작년에 그 학교 3등급이 다 거기를 갔냐고. 그럼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3등급이 거기 간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 3등급 때 학생들의 원서가 어떻게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했고 결과는 어땠고 불합격한 선배들은 어떤 식의 패턴이 있었고 합격한 선배들은 어떤 형식의 패턴이 있었고 뭐 1등급 학생들은 어땠고 막 이런 식의 입시 결과 합격과 불합격이 다 포함된 요거는 학교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종합전형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형성이. 야, 이 정도면 합격 사례가 많이 없고 이 정도면 합격이 그래도 좀 되는 편이었고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세는 형성이 돼 있죠. 종교학에 들어가면 이제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입시 결과가 누적이 될수록 경쟁자 집단이 매년 차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즉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나랑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계속 모여서 경쟁하게 되는 거야, 이 종합전형을. 그래서 저는 입결을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 종합전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결 안에 입결과 합격과 불합격이 거의 이제 혼재 있잖아요. 이렇게 뭉쳐져 있죠. 정시나 교과전형 같은 이 정량적인 시험은 커트라인이 있고 보통은 커트라인 기준으로 밑이 다 떨어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합격 불합격의 경계가 딱 38선 같이 딱 분리돼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종합전형은 그냥 함께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종합전형 주요 대학이 계속 2019년, 2020년 이후로 계속 성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학 결과가 성적이 종합전형에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학종도 레버리지 투자가 유행하고 묵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이거는 논술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연고대 이게 상위권 몇 개 대학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고대 몇 개 대학도 어쨌든 몇 과목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연고대급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대학을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상당수 학생들은 6학종이든 뭔 놈의 학종이든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학종을 6개나 쓰고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비교과면 붙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저 인간이 뭐라고 해도 붙을 것 같은데 당연히 6개나 썼는데 설마 하나는 안 붙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명분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제 투자 좀 해서 좀 이러면 어때? 막 혹시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러면 어때? 뭐 내가 아직 젊으니까 돈 좀 벌면 되지. 아니면 뭐 이러도 뭐 내가 코인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어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이미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명분을 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결정적인 실질적인 명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대비. 그러니까 이 6학종을 쓰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는 겁니다. 6학종 같은 경우에는 5학종도 그렇고요. 4학종도 그래요. 학종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명분을 스스로 쌓고 실질적인 면접 대비란 명분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들어눕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가 6강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없는 거예요? 얘들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논술보다 더 미래가 없어요. 논술은 그래도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능 최저 맞추려고 최소 몇 과목이라도 해거나 아니면 자연계 학생들은 소리논술 한다고 수학이라도 좀 빡세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냥 들어 누워 있다니까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묵인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현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는 안 붙겠어? 아무리 뭐 성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는 안 붙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들은. 탈락 가능성이 논술이랑 학종 대비 매우 낮습니다. 뭐 교과 전형도 무조건 붙는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이 또한 변수가 있으니까. 탈락 가능성이 논술 학종 대비는 매우 낮아요. 단 부두술 지원이 아니라 상식적인 시세를 보고 지원할 경우에는 급격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어느 대학교 교과 전형 어느 학과는 작년에 어느 정도 성적, 재작년에 어느 정도 성적, 재작년에 어느 정도 성적. 재작년에 많이 다르네. 재작년에는 이런 뭐 수능 체제의 변수, 뭐 이런 식의 변수가 있었네. 그러니까 시세도 형성이 돼 있었고 시세가 좀 다른 해는 그런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고 시세를 보고 지원했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술과 달리 상식적인 선에서 원서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쓰면 쓸수록 수시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논술은 계속 많이 쓸수록 수시 전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고 교과 전형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을 한 장만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는 성적이 좀 남아요. 3년치를 봐도 4년치를 봐도 좀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합격이에요. 확실히 합격이 맞냐 이거. 일단 수능 최저 변수가 있으면 그거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날 뭐 배탈이 나고 30분 동안 화장실에 있다 와도 그런 일이 막 계속 몇 시간 벌어져도 맞출 수 있는 거야? 따져봐야죠. 그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계속 갔다 왔다 하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지원한 그 대학 학교가 올해 성적이 갑자기 칠 수도 있습니다. 설마가 아니라 부모님들 맨날 어디 막 펑크 나고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교과 전형에서 펑크가 나듯이 어느 학교는 튀기도 해요. 근데 내가 하필 지원한 그 대학에 그 학과가 올해 이렇게 튀는 학과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한 장 말고 두세 장을 써라 이거예요. 한 장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내가 세 장을 썼는데 다 그런 일이 벌어진 학과들만 기가 막히게 썼다? 그러면 진짜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교과 전형 지원 대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건데 그건 네 마음이죠. 어쨌든 이게 시세예요. 보통 교과 전형으로 쓸 때 우리 애가 이 정도 성적인데 이런 대학을 가냐? 아니 그런 대학을 가는 애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 대학 그 성적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정시가 사실은 그 수시 6강타를 가장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능 대비, 정시 대비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정시는 그래도 어디든 갑니다. 수시는 탈락 혹은 합격 이거밖에 없잖아요. 탈락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정시, 수능은 성적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상승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어쨌든 그 하락한 결과에 맞춰서 어디든 지원하면 가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인 거지. 어쨌든 입시적으로는 맞춰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정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 정시 밸런스가 잘 갖춰져야 수시 원서도 원하는 대로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수시 원서를 야수의 심장으로 쓰다가 야수가 된다. 야수가 아니죠. 이제 금수가 되는 금수. 야수의 심장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차가운 머리로 쓰는 겁니다. 6강탈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방송을 준비했고 수시 원서 고민을 잘 하셔서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6강탈 없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